E클래스랑 5 시리즈 나는 너무 지루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공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주행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웅장하고 좀 남성스럽게 생긴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면이 확실히 좀 어필이 될 것 같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차량은 캐딜락의 신차 CT5입니다. 크기는 중형 세단이고요, CTS의 후속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벤츠 E클래스하고 BMW 5 시리즈를 저격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캐딜락 브랜드가 비주류 브랜드에 가깝죠. 판매량도 많지 않고 냉정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는 않은데, 사실 차량의 상품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차들도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줬고, CT5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모델인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다운사이징 트렌드에 맞게끔 4기통 2.0L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됐고, 최고 출력은 240마력, 최대 토크는 35.7kgm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10단 자동 변속기와 같이 합을 이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단 자동 변속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반응이 상당히 느린 경우도 많고 더디게 변속되는 그런 일부 차종이 있어서 10단 변속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캐딜락에 적용된 10단 자동 변속기는 평범합니다. 사실 변속이 엄청 빠르지는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다단화된 건 분명 좋긴 하지만 10단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8단이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10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했지만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변속이 지연된다 이런 느낌은 없이 평범하게 마무리된 점은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타고 있는 트림은 스포츠 트림이고 5,900만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 모델로 지목한 5 시리즈나 E클래스보다 편의 옵션은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화가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거는 한국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의 크기는 E클래스랑 거의 흡사하고요, 차량의 폭은 CT5가 조금 더 넓습니다. 실제로도 차를 보면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금 웅장한 느낌이 있고, 중형 세단 중에 그래도 크기가 큰 편이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위 모델에는 캐딜락이 자랑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서스펜션이 탑재가 됐는데, 서스펜션의 댐핑 압력을 시시각각 바꾸면서 좋은 승차감을 주는 서스펜션으로 정평이 나 있죠. 줄여서 MRC라고 부르는데, 사실 MRC가 적용되지 않은 캐딜락 차들도 사실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GM 계열의 차량들이 서스펜션 세팅을 상당히 잘하는데 그 중에 캐딜락도 포함이 되고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상당히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뭐 한없이 부드러운 것보다는 그래도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에서는 약간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도로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이 저한테 오고요. 평상시에는 부드러운 편이지만 스포츠 모드를 넣었을 경우에는 댐핑 압력이 상당히 단단해지면서 조율을 잘했어요. 서스펜션 자체는 중형 세단이라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승차감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종일관 좋은 승차감을 유지하는 것도 이 차량의 장점입니다. 정숙성 측면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조용한 편인데, 차량의 상하체에서 들어오는 외부 소음은 사실 많이 억제를 시켜놔서 꽤 조용한 편이고요. 아주 조용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정숙한 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캐딜락은 상당히 차량을 좀 스포티하게 만들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RPM을 좀 많이 쓰면은 엔진 음에 유입이 좀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사실 GM차 그리고 캐딜락 차 하면은 이 스티어링 휠의 핸들링,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좋은데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상당히 저도 좀 기대를 했는데 무게감이 조금 가벼운 편이고, 이 정밀한 조향 측면에서는 2%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기존의 ATS나 CTS가 줬던 그런 빡빡하고 정확한 핸들링이 기존보다 조금 좀 못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브레이크 제동력은 충분하고요. 전륜 쪽에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가 됐습니다. 기왕 해줄 거면은 앞뒤로 다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만 달려있는 점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제동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전형적인 유럽 세팅이에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이런 브레이크 반응인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수록 점진적으로 제동력이 늘어나는 타입. 상당히 익숙해지면은 제동력을 아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약 3,450km를 주행한 이 연비가 남아 있는데, 연비가 8.8km/L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됐고 240마력대의 그 출력을 발휘하는데, 사실 출력이나
배기량에 비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비는 평이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딜락이 CT5를 스포츠 세단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차량을 내놨는데, 스포티한 이런 주행 감각을 나름대로 부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차를 좀 빨리 몰아야겠다, 뭐 좀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느낌은 사실 들지가 않고, 실제로 주행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 3500rpm 이상에서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엔진음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확 커지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아주 매끄럽게 가다듬어져서 듣기 좋은 이런 음색이 아니라 예상보다 소리가 좀 크고, 그래도 이 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인데 정숙성 부분이 3500rpm 이상으로 쭉 올라가면은 확 깨져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소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캐딜락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차량을 만들었는지는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캐딜락 차량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뭐 제일 좋아하는 차는 뭐 ATS, 쿠페 뭐 이런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신차도 사실 할인도 많이 해주고 했었었죠. 사실 CT4랑 CT5가 처음 공개됐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특히 CT4는 진짜 좀 못생겼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CT4와 CT5를 실제로 보니까 실물은 훨씬 더 예뻤고요. 그리고 CT5 스포츠 트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실물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캐딜락은 사실 계속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내에서 비주류 브랜드가 맞아요. 많이 안 팔리죠. 그런데 캐딜락 브랜드만의 그런 좀 멋이 있어요. 저는 진짜 ATS 쿠페 모델을 정말 개인차로 사서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구매도 해볼까 했었고요. 중고차 가격이 워낙 좀 착해가지고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캠핑도 다니고 가족도 태우고 하다 보니까 쿠페 모델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접었는데, 캐딜락은 좀 경험해보면 경험해볼수록 상당히 좀 멋이 있고 전통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확실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잣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정형화된 틀보다는 캐딜락은 사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좀 멋진 그런 브랜드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E클래스랑 5시리즈 나는 너무 지루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공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주행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웅장하고 좀 남성스럽게 생긴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면이 확실히 좀 어필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수입차, 고급차라는 거는 사실 희소성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솔직히 E클래스나 5시리즈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CT5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신차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없잖아요. 촬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이 차는 뭐지? 라고 보시는데, 그런 고급차의 희소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선을 더 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캐딜락 서비스 센터가 상당히 적고 또 AS 받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캐딜락 코리아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명확하게. 주행 느낌을 정리를 해보면 기존 캐딜락의 그런 스포티한 성능에다가 승차감을 상당히 좀 많이 가미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서 내가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여유로운 이런 그런 감각이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고급차를 탔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우선 큼지막하게 자리 잡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미국스럽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맛 같은 건 없고 상당히 크기가 크고요. 그리고 터치감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빠르고, 일단 화면이 크기 때문에 시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그 하단에 보면은 버튼이 좀 많죠. 사실 요즘 차 트렌드는 아닌데 버튼이 상당히 많고,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통풍 시트 1열에 모두 적용됐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인데, 정차 중에 스스로 멈춰있는 오토홀드 기능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와 뭐 눈, 얼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트랙션 컨트롤을 확실히 해주기 때문에 눈, 얼음 모드에서는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줘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기어노브 디자인은 좀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요. 좀 너무 둔탁하게 생겼고 그립감은 좋은데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이 탑재가 됐는데 위치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보면서 충전도 동시에 할 수 있게 위치가 아주 적절하게 정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좋고요. 1열 시트의 착자감도 준수하고 가죽의 질도 좋은 편이고요. 스티어링 휠은 스포티한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서 스웨이드로 이렇게 전체를 감쌌는데 이 스티어링 휠만 봤을 때는 엄청난 고성능 차량을 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만족감이 좋고요. 잡았을 때 이 그립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계기판은 좌우에 아날로그 계기판이 있고 중앙에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서 한눈에 쏙 들어오고요. 저는 이렇게 사실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혼재된 거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2열 공간은 제가 운전하는 좌석을 그대로 봤을 때 뒷좌석은 사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1열에서도 사실 좀 여유롭게 앉았는데 2열에 성인 남성이 앉아도 충분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차량이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중간에 센터 터널이 상당히 많이 튀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중간에 사람이 앉기는 좀 그렇지만 성인 남성이 좌우측에 2명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다소 아쉬운 점은 차량의 크기는 큰 편인데 트렁크가 좀 작은 편이죠. 실내 공간 위주로 차량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을 조금은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 CT5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5,900만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5 시리즈나 E클래스 좀 하위 트림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하고 거의 겹치죠. 브랜드 밸류라든지 아니면은 인지도 측면에서는 BMW나 벤츠가 훨씬 낫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지금 이 CT5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종합했을 때는 E클래스나 5 시리즈의 상위 모델 약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수준에 있는 차종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CT5가 가성비가 좋다고 당연히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5 시리즈나 E클래스 하위 트림 차량들은 할인을 받으면 CT5와 사실 가격대가 겹치기 때문에 CT5를 유독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구매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캐딜락이 사실 할인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신차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할인을 안 하고 있는데 할인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중형 수입 세단 중에 따라올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편의 옵션이 다양하고 차량의 주행 안정성 그리고 승차감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승차감 좋은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캐딜락이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저도 조금 의문이고 저도 이제 기자로서 기사도 쓰고 또 분석도 하고 있는데 사실 경험해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차는 맞습니다. 중형 세단을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새로 나온 CT5도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서 차량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캐딜락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은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캐딜락을 꾸준하게 계속 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로 출시돼서 좀 빨리 갖고 와 봤고요. 차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보다 실제로 독자분들이 이 차를 사용하셨을 때 체감될 만한 이런 사용성 위주로 차량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